과거 전 연인과 오래 교제하다가 헤어진 경험이 있다는 김 씨. 지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남편 역시도 오랫동안 만났지만 결국 헤어진 연인이 있었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김 씨 부부.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 지병을 앓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소식을 들은 건지 남편의 전 연인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겁니다. 남편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더니 시아버지는 물론 친척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걸 넘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어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김 씨.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김 씨는 여전히 그날의 남편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김 씨 부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야, 이게 참 남편의 전 연인이 장례식장에 등장해서 대성통곡을 했다. 내 남편을 끌어안고.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연인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이 김 씨의 남편은 과거 이 전 여자친구, 장례식장에 찾아온 전 여자친구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를 했던 거죠? 교제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남편의 유일한 전 연인이라고 합니다. 10년이나 만나다 보니까 시부모님은 물론 가까운 친척들과도 자주 왕래하고 지냈고 헤어지기 전까지는 이미 며느리 노릇을 해왔던 건데요.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고 해도 김 씨는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장면을 도저히 기억에서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혼 딱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자, 일단 그래도 분량은 채워야죠. 자, 두 사람 모두 이 과거 연인과 긴 연애를 했어요. 네, 남편은 이제 전 연인과 10년을 만난 거고 김 씨 같은 경우는 5년 만난 전 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전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었지만 결국 이별을 한 건데요. 김 씨의 경우는 전 남자친구가 긴 연애 기간 동안 점점 게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또 이 김 씨의 전 남자친구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느라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별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 씨의 남편은 10년이나 만난 전 여자친구. 야, 10년이면 거의 이건 사실혼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거 왜 헤어졌답니까? 뭐 방금 앞에 앵커가 기자가 잘 설명했다시피 되게 이렇게 사이가 좋았대요. 어떻게 보면 사실혼이라는 게 결혼식만 올리지 않지 사실 부부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사실혼 관계가 들어간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을까 이 여성이 그 남성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의부증도 나타나고 도저히 직장 생활조차도 못할 만큼 집착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헤어질 마음을 먹으니 이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혹은 앞으로는 집착하지 않겠다. 언제나 똑같은 모습 패턴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집착했다가 아니다 내가 좀 떨어지겠다 다시 집착했다 떨어지겠다 이런 어떤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이 여성이 우울증 치료를 하면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사실상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 생활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부인 김 씨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나 지금 좀 오랫동안 만나는 여성이 있었다. 최근에 또 헤어졌고. 그렇지만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다 털어놓았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 계속 같이 살면서 며느리 노릇을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친척들 인사도 하고 또 어머니가 잠깐 아플 때는 어머니 병간호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고 다만 이제 김 씨가 봤을 때는 본인도 뭐 교제한 연인도 있었고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고마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솔직하구나. 남자가 스스로 과거를 얘기해 주니까. 예, 너무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도 이제 헤어진 다음에 또 이별한 다음에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는 그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전 여자친구가 나타나면서 그것도 또 몰래 왔다가 한 것도 아니고 흔적을 왕창 남기고 간 게 문제잖아요, 지금.
네, 진짜 이제 사건이 커졌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전 여친이 와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모두 앞에서 마치 상주처럼 대성통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무슨 상주인 것처럼 막 모든 친척들한테 다 뭐 고모님, 뭐 이모님 다 아는 척하고 맞이하고 또 어떤 가족들하고는 부둥켜 안고 막 눈물을 쏟은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저 여자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소란을 피우고 싶었겠죠. 아내 입장으로 뭐 하시는 거냐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너무 슬픈 분위기에서 본인이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파가 중요합니다. 네. 박 변호사님. 참. 자, 일단 시아버지. 지금 말풍선에 아가 이러고 있고요. 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 아가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신랑 네.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걸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저 김 씨. 자, 지금 다 착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가라고 시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아가는 누구한테 했냐면 전 여자친구한테 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김 씨가 딱 보고 있는 데서 거기에다가 이 막 좀 더 오래 살았을 건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상당히 친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어떻게 왔냐 그러고 아직까지 결혼 안 했냐고 막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더 가관인 것은 저 눈물 질질 흘린 남편입니다. 남편은 갑자기 이 여자친구가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라고 뭐 밥 안 챙겨주냐 아내가 옆에 안에 있잖아요. 보이죠? 안에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엉엉 운 겁니다. 밥 못 먹었다고. 그래가 울더만 갑자기 기대해가지고 더 울기 저 시작했어요. 눈물이 꼭 그 의미겠습니까? 저는 울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김 씨가 봤을 때는 전 그냥 여자친구 엄마 잃은 아픔 때문 아닐까요? 저거 와이프한테 가서 엉엉 울어야지요. 아. 뭐 또 울어요. 남 앞에서. 그거를 똑똑하게 쳐다본 거죠. 똑똑하게. 똑똑하게.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일단 중간 점검 할게요. 야, 거길 왜 와, 네가 지금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 이거 저 욕 좀 해도 되나요? 지금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하, 소장님 이거 소장님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소장님, 네. 근데 제 생각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어머님 상을 치렀는데, 이렇게 한번 상을 치르면 네. 아무리 왼수 같은 인간도 네. 와주면 고마워요. 그렇죠. 와주면 고마운데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감정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은 너무너무 상하지만 그래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지켜야 하는 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여성이 이 어머니를 간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뭐 시어머니처럼 친정어머니처럼 정이 많이 들었을 수는 있겠어요. 지금 행태를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남자는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들어와서 본인이 아내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 너무 잘못됐죠. 아무리 뭐 마음이 아파도요. 예. 그리고 이 남편 역시 막 같은 맥락으로 지금 뭐 이성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를 너무 배려하지 않고 그 여자 품에 기대어서 펑펑 운다? 이거는 이런 남편 없어요. 예. 그리고 아버님도 아가라니요. 네, 이거는 그냥 내 며느리를 부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좀 너무들 다들 이성적인 행태를 못하고 좀 다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그래도 뭐 빈소에 왼수도 오면 뭐 고맙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야, 너 진행하는 놈 너 정신 차려. 네가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간 거야. 지금 저한테. 왜 저를 욕해요, 왜? 왼수한테 안겨서 울지는 않죠.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은 이건 좀 법률 얘기는 또 다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센스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사 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때는 박상희 씨라고 해야 됩니다. 아가는 뭐 아가입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아가가 아니라 아가라니요. 어른을 갖고 뭘 아가라 그럽니까? 아가는 그 옆에 있는 사람 아가죠. 예. 너무나 이제 배려심이 좀 부족했다. 아주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법률 얘기 좀 달리 또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현님 일단 장례식이 끝났어요. 끝났고 이런 남편, 가족들, 특히 그 시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 며느리 그리고 아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설명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상황을 지켜봤을 때 만약에 제가 감정이입을 조금 하면 정말 천지분간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현실인지 아니면 이게 꿈인지조차도 구별을 못했을 것 같은데 장례식이 끝난 한 달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이 남편의 전 연인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 씨 역시 묻지는 않았지만 김 씨 마음 자체가 정말 안 묻고 싶었겠어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 얘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 남편이 먼저 이야기하듯이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내용이 들었고 저는 이 부분이 그 며느리의 마음이 정말 저하고 똑같은데 아까 올 수는 있는데 누가 연락을 해요? 아니 완전히 10년 동안 이 결혼 생활을 마치고 나면 분명히 떨어져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어떻게 이 전 여친이 아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연락도 하고 만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교감이 있었으니까 이게 사람 어깨에 기댄다는 게 정말 쉽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건 정말 죄송스러운 말인데 제가 그냥 아까 있는 독단입니다. 그런 어깨에 기대는 행위가 종종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저도 충분히 의심이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님이 오늘따라 감정이입을 엄청 하시네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무튼 네. 이 지금 승현님도 당장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뭔가 계속 연락을 하거나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냐. 저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남편을 의심하는 이 김 씨의 어떤 의구심 네.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정당하다고 봅니다. 네. 이 구체적인 내 눈으로 본 그것도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여성은 당연히 이 의심이 일어나고요. 도리어 의심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게 더 건강한 겁니다. 이런 걸 그냥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갔다가는 큰 어떤 고생을 하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심을 하고 지금 아직은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들다고는 하지만 때를 노렸다가 그때 남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명을 듣든 설명을 듣든 하고 정확하게 사과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짐을 받지 않으면 이 가정은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찾아온 남편의 이 전 연인 이혼 사유가 돼야 된다고 지금 가족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말씀하십니다. 힘들어요 이게 제가. 저도 마음적으로는 참 이게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성토하셨잖아요. 성토도 되게 일부러 강하게 했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어. 자, 지금 봤을 땐 딱 찾아온 게 다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되려고 그러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직 회복될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좀 더 나아간다. 박사님 선생님 조금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컨대 저는 분명히 아내가 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 뭔데? 왜 저 사람이 와가 기대 울고 난린데? 그랬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이런 걸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하. 거기서 먼저 더 다른 길로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단계 전 여자친구가 장례식장에 온 것만으로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법적인 거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 승희언님부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면 그렇게 짧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승희언님부터. 한 달 정도 따로 떨어져 사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잔상이 남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간의 쿨링 피어리드가 그러니까 냉각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제대로 물으세요. 똑똑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남편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계속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냉각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 네, 저는 이 가정의 구조화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정말 깔끔하게 남편 대 부인으로 건강하게 만나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아니고 너무 과거의 그림자를 많이 끌어안고 시작한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한테 옛 여인은 누구고 이 가정, 이 식구들한테도 도대체 며느리 계정은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큼 동거한 거고 사실혼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현실적으로 다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김 기자님 할 말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사연 보자마자 너무 그냥 분노를 해서 진짜.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진짜 이건 이혼해야 된다? 네. 진짜. 네. 단호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찾아갈 수는 있다고 보고 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 멀리서 조문을 하든지 이건 좀 너무 행동이 과했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또 왠지 욕먹을 것 같은데 이거.